네,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가득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 국내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로 지난 월요일 우리 양시장은 2% 넘게 빠졌었죠. 하지만 이런 낙폭은 너무 과대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어제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45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무려 2.2% 강세로 마치면서 797선에 안착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했지만 개인의 사자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에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았고요. 개인만이 홀로 순매도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철강금속 섹터가 2.27% 뚜렷한 강세로 마쳤습니다. 철 스크랩 가격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세아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세아 특수강도 어제장에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인 화신이 11%, 현대위아가 8.5% 상승하면서 운수장비 업종 1.9% 강세 마감했습니다. 뒤이어 서비스업 섹터도 1.89% 빨간불을 켰는데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10% 넘게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6.3%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올랐었고 윗꼬리 달고 21%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현대카드와 애플이 8월 중순에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대형 부가가치 통신망 업체인 한국정보통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화학과 제약 섹터가 각각 3.75%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화학 섹터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세비캠, 어제도 20% 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인 세비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약 섹터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로 앱클론이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의 임상 일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도시가스 관련주들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면서 전기가스업 섹터 0.48% 하락으로 마쳤고요. 운수창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많이 올랐었던 유리 관련주들인 KCC 글라스와 금비가 2%대 약세로 마감하면서 0.36%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제조 업종만 0.03% 소폭 내렸는데요. 정수기 필터 관련 기업인 피코그램이 어제 5% 가까이 급락한 영향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데이터 보안 기업인 파수입니다. KB증권에서 파수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간외에서 5.41%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메타랩스인데요. 장 마감 후에 적정 유통지식수 유지를 위해서 5대1의 주식 병합을 실시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4.6%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대주주 지분 53.5%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을 위해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의사 또한 없다라는 공시에 시간 외에서 8.4%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월요일에 크게 빠진 후에 어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는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7월 이후 썸머랠리를 이어오는 동안 상승한 부분을 벌써 절반 가까이 반납했습니다. 밤사이 다우산업지수는 0.9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12%, S&P 500이 1.1%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전후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장이었죠. 이 힘든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환절기에 건강도 함께 유의하시면서 저희 팍스 밀키트와 함께 유중의 미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저희 포트와 통장뿐만 아니라 날씨까지 지금 신경 써주시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좀 이따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방어주와 성장주가 다 되는 애플이 하락장에도 끄떡없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월가에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기업의 질적 측면이 훌륭해서 양호한 이익을 내면서 앞으로 실적 전망치도 높일 수 있는 경기 방어력을 갖춘 기업을 골라야 한다면서 뉴욕 증시에서 최고의 방어주로 빅테크 중 하나인 애플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올해 약세장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가가 11% 정도만 하락하면서 다른 빵 종목이나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 회계연도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4분기 전망 또한 긍정적인 톤을 내놨습니다. 또 오는 7일에 공개되는 아이폰 14를 비롯한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등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 같은 방어주 역할을 넘어서 성장주로서의 장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면 애플은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저도 애플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또 애플의 신제품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그렇게 어제는 또 애플페이 서비스 관련해서 국내 도입 관련해서 통신 서비스 관련된 특히 한국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요. 애플페이나 신제품 출시 관련해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이 애플이 계속 주목받고 있죠. 이제 경기 방어주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이제 성장주 IT주들
애플에 못지않게 두 가지 모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애플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국정보통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말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과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제 나이스정보통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함께 강하게 이렇게 제휴를 맺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카드 회사에서도 제휴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카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사, 이 세 가지 회사 중에 현재 상장하고 있는 회사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 앞으로의 흐름 더 강해질 수 있겠고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이 애플페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처음 출시됐을 때 느낌이겠죠. 그때 당시에 강했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기술력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았었죠. 현재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게 이로온입니다. 이로온 같은 경우에는 이 NFC,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에 의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NFC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로온 같은 경우도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많이 올랐던 한국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비슷한 기업인 나이스정보통신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는 현대카드만이 애플페이 서비스와 지금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현대카드도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아직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종목으로는 이미 삼성페이를 NFC 서비스를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루온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보 주셨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미국의 빅스텝에 따라 춤출 은행주는 따로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가 당분간 강력한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자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상승 관련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통상적으로 조정 장세를 보이는 데다가 연준의 돈줄 조이기 의지가 부각되자 이른바 경기 방어주로서 은행주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은행주의 경우 금리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갈리기 때문에 가려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투자평가가 갈리는 기준은 은행 고객 중에 개인과 소규모 기업 비중인데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은 월가의 3대 대형 투자은행으로 손꼽히면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 등을 주관합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은행들은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반등하던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호실적을 냈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 종목을 가려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M&T뱅크 등은 개인과 소규모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대 마진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예대 마진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에 따른 이익으로서 은행의 대표적인 수입원입니다. 다만 은행주는 큰 수익을 낸다는 공세적인 시각보다는 손실 최소화라는 방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2, 3분기에 걸쳐서 천천히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효과가 은행 사업에 영향을 주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하면 은행주, 금융주 등이 떠오르는데요. 또 은행주 하면은 배당이 높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9월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은행주들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은행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리송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평가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점이 과연 언제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과연 은행주로 보아야 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전통적인 은행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신 업무와 이제 인터넷 뱅킹 그런 업무들을 모두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자체를 은행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은행주들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경기 방어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파른 성장세는 바라보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같은 그런 금융주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총이 비슷한 금융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냐. 작년에 이제 매출,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 순이익과 함께 작년 배당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전통적인 은행주로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지주는 4.6조, 신한지주는 5.9조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배당 같은 경우에도 7.8%, 5.4%의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보여줬죠.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라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2,500억,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현재 작년에는 배당이 없었죠.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안 좋은 이슈까지 터졌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을 이제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슈를 한 차례 더 하락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장기선을 계속 우하향하면서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나 전통적인 은행주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단지 접근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은행주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기는 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종목들이 아닌가.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은행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로 분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간편 송금을 조금 제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의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됐었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퍼스트솔라가 또 미국의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하고 인플레 감축법에 신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가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에 새로운 패널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패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패널 공장이 완성되면 미국 내에 4번째 패널 생산 시설이 되고요. 구체적인 부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남동부 쪽에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의 오하이오 공장의 업그레이드와 확장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한 지난 7월 말 이후 무려 65%나 뛰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우리 태조이방원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 관련 주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명에너지, 한화솔루션,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끝없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어볼 수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흐름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겨울에 에너지 위기가 크게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지금 많이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좋은 흐름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OCI가 있겠죠. 이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이 이 태양광 패널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CI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거래소에 직접 이 발전을 통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해인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해인 산업을 흡수하고 나서 그 해인 산업에서 전력거래소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자체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KCC 같은 시공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공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시공업체들이라든지 전력거래소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같이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일단 뭐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제 가을 바람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추운 날씨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OCI 그리고 해인 같은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시공과 관련해서 KCC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미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사실 큰 기대가 없었는데, 마감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양시장이 오르면서 지금 제 옷 색깔처럼 빨갛게 기분 좋게 마감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우리 일주일 만에 뵙는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일단은 이번 주 저희 월요일에는 그 파월일장 연설 때문에 많이 빠졌었고, 어제는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오늘 장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장 장세가 이번 달 내내 지속됐던 것처럼 이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렸다가 네.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네.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 미국에서 이제 지난 밤 같은 경우에는 미장은 또 3, 4일 연속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기술주들 반도체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뭐 게임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폐배터리 그런 것도 좀 잘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흐름을 오늘까지 조금 이어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한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바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상태에서 네. 이제 흐름을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오후 들어서 조금 강하게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오늘 조금 전약 후강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바로 예상 지수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면은요. 이제 코스피가 0.6%, 코스닥은 0.3%, 4%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장 시작하기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고 또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11시쯤까지는 많이 빠졌다가 그때쯤 저점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일단은 현재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일주일 만에 만나봤으니까 지금 들어온 종목 상담부터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샵 3989번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하나투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투어 일단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저희 우리나라랑 일본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먼저 백신을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그 검사를 안 해도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정부도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거의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 다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어제만 해도 또 10% 넘게 올랐는데 우리 여행주들의 시대가 다시 오는지 송가람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어제, 네. 그제 많이 올랐죠. 네. 이제 리오푸딩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님, 라는 기대가 많이 오고 있죠. 죄송한데 제가 네. 하나투어에 너무 신나서 지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을 네네. 말씀을 안 매수가를 드렸어요. 한번 다시 말씀을 네. 해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 마음이 네네. 급해가지고 지금 네네. 하나투어 일단 보내주신 분이 매수가 84,000원이고 비중이 50%다.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조금 높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가 어제 지금 59,300원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4,000원이면 사실 금액대가 조금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도 뭐 큰 상황이고 요거를 감안해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전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84,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신 지가 꽤 됐다.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짧으면 8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뭐 작년까지도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격대를 장기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크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원대 지지 나오고 최근 단기 흐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만 6천 원,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만 5천 원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중간에 매물대가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7만 9천 원대, 7만 5천 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격대를 줄이시고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축소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해서 예전만큼의 실적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인프라가 아직은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이력,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력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상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세일 여행사인데요. 홀세일 여행사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획한 상품을 이제 랜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의 하나투어는 바로 이 홀세일 여행사로서 이 패키지 상품들을 만든 다음에 이런 지점들이나 사람들한테 모객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현지에 있는 상품들이 잘 팔리고 현재 인프라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잘 돌아가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 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복성 소비 심리가 네.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시고 네. 이 매물대 이상 가격에서는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20분 전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정부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적용되는 시점은 9월 3일 0시를 기준해서 적용된다고 지금 속보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뭐 여행주,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도 하나투어의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지금 매수가도 높고 비중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74,000원 정도가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휴마시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볼 수 있겠죠. 휴마시스.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은 10%, 비중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29,000원이면 지금 현재가가 16,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휴마시스가 2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어요. 진단키트 미국의 뭐 수출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가 36,000원까지 갔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올라가봤자 한 25,000원 선? 그러니까 29,000원이 굉장히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빠지면 또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우려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은데 휴마시스 매수가 29,000원에 비중 10%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 비중이지만 이게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네.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키트를 국내 허가 이후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또 이제 검사키트 기술력도 매우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시세 이후에 이제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지금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이제 더 올라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중기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22,000원대, 23,000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강한 매물대에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다시 기술력을 통해서 수출 같은 이슈가 터진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지만 네. 이 22,000원대, 3,000원대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이때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32,000원대 기존 가격대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제 흐름을 다시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워낙에 비중이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단가 조절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7,000원 매물대를 통과한다면은 그래도 32,000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호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랩인데요. 보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 알랩을 17만 원에 비중 30%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랩이 근데 지금 85,000원이면 이거 정확히 반토막. 네. 비중은 30%면은 뭐 높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지만은 지난 3월에 최고가 21만 원 이때는 뭐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21만 원, 22만 원 가까이를 찍은 후에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랩 17만 원.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알랩 어떻게 할까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선 이슈 때문에 강하게 크게 시세가 나왔죠. 네. 하지만 안랩 자체가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 보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우상할 수 있는 회사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현재 추세가
우상향으로 돼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현재는 지금 매우 자리는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중기 추세를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83,000원대 이 가격대 깨지 않는다면 네. 이제 9만 원대 돌파하고 그 이후에 10만 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10만 원.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된다면 네. 여기서 이제 마지노선이 12만 2천 원. 이 12만 가격대에서는 2천 원.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그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이제 뒤에 밀키트 추천 부분에서 이제 IT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보안 관련 주들로 일단 오늘 밀키트 메인제로 준비해 오셨다 이렇게 스포일러를 약간 날려주신 상태에서 좀 알렙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계신 모습인데요. 자, 일단 알렙 17만 원에 어쩌다 이렇게 높이 들어가셨을까요? 17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8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평단가 조절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8만 3천 원 아까 이제 깨지 않는다면 1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8만 3천 원 정도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가격대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 지지되는 라인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비중을 이제 50% 이상 크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이제 9만 원대, 네. 8만 9천 원대 돌파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라는 네. 것을 주시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렙 이제 8만 3천 원 저점에 자리를 조금 잡을 수 있다면은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되 현재 비중 30%세요. 비중 50% 넘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단을 조금 아래로 조정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10만 원, 한 12만 2천 원 선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 메인 재료로 준비해 오신 보안 관련 지금 미리 조금 맛보기를 통해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행 관련주 들어와 있는데요. 참 좋은 여행사 지인 추천으로 16,00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6,0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가 11,500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주들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참 좋은 여행 11,5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흐름 좋은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 높이면서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대도 어느 정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제 중기 흐름을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13,000원대 강한 이제 매물대가 있지만 여기 돌파한다면 매수가까지도 어느 정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모양새이기 때문에 추가 네. 매수하기에는 애매한 타이밍이고요. 애매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은 보유하신 물량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여행 같은 이제 중소형 여행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투어 네. 그리고 모두투어 이런 대형 홀세일 여행사들과 이제 비슷한 이제 포지션을 취하겠지만 이제 예전 대형 여행사들이 이제 실적이 저하되고 또 이제 체격이 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더 나빴던 흐름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중소형 여행사들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더 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네. 대형 여행사들보다는 이제 중소형 여행사들을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여행 이름만 봐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행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일 텐데요. 우리 딱
지금 여행사면은 저도 떠오르는 게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여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중소형 여행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서 또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16,0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 11,500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위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냥 이거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보유한 물량 그대로 가져가시면은 오늘 또 이제 코로나19 검사 폐지 이슈가 나왔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져가시다가 매수가 근처 오시면은 이제 이익 보시고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내일도 아침에 만나볼 테니까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아 주신다면 저희 내일 아침에 이어서 종목 상담 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개장하고 한 1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저희 예상지수랑 비슷하게 코스피 0.7% 빠져서 2,433선 그리고 코스닥은 0.45% 내리면서 79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좀 잘 갈 만한 섹터, 많이 움직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장 잘 갈 만한 섹터를 많이 보자면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시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한 추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겠지만 이제 어제 강했던 이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그런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추가로 강할 수가 있겠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강할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은 바로 이제 보안 쪽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렙 연결해서, 알렙 같은 네. 경우가 있겠는데 이제 알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종목이 이제 사이버원입니다.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IT 보안 관련주고요.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상장 이후에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그 매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아갈 시기이고 지금 가격대 이제 1,750원대, 이제 10,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으니까 이제 IT 쪽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보안주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보안 시장에 선점한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네. 얘가 이제 안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을 한번 선점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도 나오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V3 같은 경우나 알약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네. 솔루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네. 이제 NFT 시장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시장도 더 커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사건이 있죠.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번에 알약 이제 어제도 한번 어제 난리가 이제 났어요. 어제 이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죠. 이제 그 제 회사가 주변에서도 열받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회사가 지금. 먹통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디도스라든지 단순히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에 따른 관련 수혜주에 따른 그런 단기적인 수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보안 관련주들 지금은 보아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섹터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추위가 올 수 있다. 유럽에 가스관이 잠겨 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에너지 위기에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태양광. 네.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태양광에 관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섹터 지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오늘 조금 눈여겨봐야 할 섹터로
보안 쪽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섹터 제가 많이 움직이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하락장 속에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건설, 특히 또 오늘 또 대명에너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흐름이 정말 장기화되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어제 이제 알약 뭐 랜섬웨어니 아니니 뭐 이런 또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이 보안 쪽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기조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연결해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팍스 밀키트 주재료 사실 저 조금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방금 저희가 이제 섹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전문가님 너무 확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을 해주실지 예상이 가긴 한데 더 자세하게 한번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재료 담아볼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 관련주.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집에서 가지고 있는 IoT 시스템, 여기에도 보안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IoT 시스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보안도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섹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위기, 태양광으로 극복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섹터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두 가지 섹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아까부터 저희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보안 관련주들입니다. 자, 일단 아까 저희 종목 상담 때 안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추가로 사이버원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 사실 맞아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 업종의 상승세는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뭐 최근에 계속 핫하기는 한데요. 오늘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서 첫 번째 태양광. 저희 아까 글로벌 이슈 때도 퍼스트 솔라 뭐 패널 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하나의 산업군으로 이어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첫 번째는 보안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뭐 아침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던데 이제 그리고 우리 장도 조금 하락을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은 하루 기운 내셔서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저희 QR코드 통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송가람 전문가님 만나 뵐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